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 3주 만에 200%가 넘게 폭등한 코인이 있습니다. 네, 진짜 무서운 속도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가총액은 겨우 400억 원대 초소형주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작고 가벼운 코인이죠. 바로 오늘 2026년 3월 20일 이 코인이 대한민국 제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합니다. 수조 원의 유동성 폭격 가운데로 뛰어드는 셈인데 이게 대박의 기회일지 아니면 추락하는 무덤일지 오늘 심층 분석 영상에서 확실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는 암호화폐 팔라 네트워크, 즉 PHA 토큰 가격 동향 및 전망 보고서죠.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코인의 실체부터 폭발적인 가격 변동 시나리오, 긍정적 시각과 치명적 리스크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전략적 판단을 위해 빈틈없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상장, 이거 결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가진 막대한 자금력이 이 PHA라는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프로젝트의 근본 가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시장의 투기적 에너지가 가격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무대죠. 데이터를 보면 한국 시장 파워가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20에서 50세 인구의 무려 25%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도 톱5에 드는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빗썸 상장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확인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보고서 보고 놀랐습니다. 2025년 통계 기준으로 상장 직후 48시간 내에 평균 50에서 100%가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80% 이상의 확률로 2에서 5%의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죠. 여기까지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에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잖아요. 네, 1개월 후 70%는 손실을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헤쳐보죠. 한국 시장 상장은 로켓에 연료통을 다는 것과 같지만 그 로켓이 한 달 뒤에 추락할 확률이 무려 70%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팔라 네트워크는 추락하지 않을 자체적인 엔진, 다시 말해 기술력이 있는 겁니까? 바로 그 기술력이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밈코인과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팔라 네트워크의 슬로건이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이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이요? 네, 현재 AI 산업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보안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챗 GPT 같은 훌륭한 AI를 쓰고 싶어도 사내 기밀 데이터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까 봐 도입을 주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이나 애플 같은 곳에서도 사내 기밀 유출 때문에 AI 사용을 제한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팔라 네트워크는 이 딜레마를 TEE 기술과 엔비디아 H200TEE 연산을 결합한 기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해결합니다. 잠깐만요. TEE 기술 그리고 엔비디아 H200TEE 연산 용어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쉽게 비유하자면 절대 뚫리지 않는 디지털 금고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디지털 금고 안에서요? 네, 챗 GPT에 회사의 1급 기밀을 입력해도 그 기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금고 안에서만 계산을 딱 끝내고 정답만 밖으로 내놓는 암호화 기술이죠. 아, 그러니까 연산 과정 자체를 밀봉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사용해서 처리 속도는 극대화하면서 프라이버시를 100% 보장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그럴싸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500개 이상의 활성팀이 이 네트워크 위에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고요. 연반복 수익, 즉 ARR이 2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 반복 수익 200만 달러라. 사실 AI랑 블록체인을 결합한다는 프로젝트는 시장이 널려 있잖아요. 정말 많죠. 그런데 실제로 200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기업용 인프라를 구축한 곳은 정말 드뭅니다. 실체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그 부분이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포인트죠. 그런데 최근 차트를 보면 폭등세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얌전하던 코인이 갑자기 불을 뿜은 명확한 촉매제가 있습니까? 두 가지 거대한 촉매제가 맞물렸습니다. 첫째는 이더리움 L2로의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더리움 L2로 넘어갔군요. 네, 기존 폴카닷 생태계를 떠나서 EVM 생태계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둘째는 인텔 트러스트 오토리티와의 공식 파트너십 발표입니다. 인텔이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I 기술이 대중화될수록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 수요가 폭증하는데 팔라 네트워크가 정확히 그 교차점을 선점했다는 겁니다. 사실 생태계 이동이 그렇게 큰 호재인가요? 폴카닷에서 이더리움 L2로 넘어간 게 가격을 이렇게 펌핑할 만한 일인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만. 상권이 아주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권이 바뀌었다. 네, 인적 드문 외곽도로에서 장사하다가 서울 강남 한복판인 이더리움 16차선 대로변으로 매장을 옮긴 격이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유동성이 폭발하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과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 고속도로에 올라탄 겁니다. 거기에 글로벌 대기업인 인텔이 파트너로 나서면서 기술의 신뢰도에 도장을 딱 찍어준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팔라 네트워크를 평범한 잡코인이 아니라 실제 하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재평가의 결과가 차트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한번 짚어보죠. 2025년 3월부터 기나긴 겨울을 지나서 2020년 2월에는 역사적 최저점인 0.01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 구간이었죠. 네, 끝없는 하락이었죠. 그런데 단 3주 만에 229%가 폭등했습니다. 상장일 기준 현재가가 0.04291달러입니다. 엄청난 반등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3주 만에 200% 넘게 올랐는데 시총이 여전히 470억 원 규모의 소형주예요. 달러로는 3,568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펀더멘털 개선과 AI 테마의 귀환이 상승을 이끌었지만 시가총액 3,568만 달러는 글로벌 기준으로 극단적인 마이크로캡, 즉 초소형주입니다. 초소형주인데 빗썸에 상장한다? 빗썸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위로 폭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래 한두 명이 가격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상태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동네 작은 수영장에 빗썸이라는 수조 원대 나이아가라 폭포수를 쏟아붓는 격이거든요. 네, 하지만 고래들이 자금을 빼버리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기 딱 좋은 극도로 얕은 수심이라는 겁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상장 당일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하죠.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오면 호가창이 얇은 소형주는 위아래로 무섭게 요동칩니다. 고래들의 덤핑이 나오면 매수 호가가 텅 비어버리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은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죠. 네, 먼저 A 시나리오입니다. 60% 확률로 폭발적 급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60% 확률이요? 포모 매수와 김치 프리미엄이 겹치면서 0.055에서 0.07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꽤 높게 보네요. 그 다음 B 시나리오는요? 30% 확률로 완만한 상승을 예상합니다. 마지막 C 시나리오는 10% 확률로 선반영에 따른 실망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선반영으로 인한 하락이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이 A 시나리오가 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 상반된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들이 극명한 모순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RSI 지표가 70일을 넘어섰거든요. 70이면 전형적인 과열이자 과매수 구간이죠. 맞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심박수가 한계치에 달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멈춰서서 쉬어야 하는 강력한 단기 조정 압력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동평균선을 보면 흐름이 다르잖아요. 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라는 상반된 지표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심박수가 터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등 뒤에서 강력한 태풍이 밀어주고 있다는 모순이군요. 바로 그 힘겨루기가 지금 호가창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힘겨루기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호가창의 가격 방어선과 돌파 목표는 어디입니까? 위로는 주요 저항선인 0.100달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0.100달러. 네, 이게 빗썸 호가의 최대치이자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 생명줄이 되는 1차 지지선은 0.043달러입니다. 0.043달러. 만약에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3주간 229% 상승을 즐겼던 기존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겠군요. 네,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가격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살얼음판이네요. 오늘 하루의 전투도 치열하지만 시야를 조금 넓혀서 향후 6개월 로드맵을 한번 보죠. 분석팀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3월은 빗썸 상장에 따른 단기 폭등 구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4에서 5월은 조정을 거치며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인데 여기서 판을 뒤집을 핵심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핵심 변수요? 바로 한국 제1위 거래소 업비트 추가 상장 기대감입니다. 업비트 상장. 이건 사실 한국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석팀은 이 확률을 80% 이상으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80%나 됩니까? 네, 그래서 이 시기 목표가를 0.140에서 0.200달러까지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6에서 8월은 글로벌 재평가 구간으로 보고요.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항상 긍정과 부정이 저울질을 하니까요. 물론입니다. 긍정적 시각의 근거가 한국 원화 마켓의 폭발적인 유동성 유입, 10에서 20배 늘어난다는 그 유동성과 SOC2 인증 같은 엔터프라이즈급 신뢰도 확보잖아요. 그렇다면 부정적 시각의 근거는 뭡니까?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하죠. 첫째, AI 섹터 내에 랜더, 아카시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버티고 있습니다. 랜더와 아카시는 이미 덩치가 생당하죠. 네. 둘째는 3주 만에 229%나 급등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이 극도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까 강조했던 그 초소형주 특유의 파괴적인 변동성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덩치가 너무 작고 경쟁은 치열하며 이미 가격은 단기 고점이라는 거군요. 이 모순을 돌파할 대안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긍정과 부정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금 무조건적인 낙관은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업비트 상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업비트군요. 네, 한국 가상자산 거래량의 70%를 장악한 제1위 거래소 업비트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그 소형주의 얕은 유동성과 단계 피로감이라는 부정적 하방 압력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빗썸 상장은 화려한 전야제일 뿐이고 중장기적 대세 상승을 확정지으려면 업비트라는 본무대에 올라야 한다는 뼈아픈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업비트 상장이 이루어져야만 중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 오늘 상장 초기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을 위협할 3대 치명적 리스크를 낱낱이 팩트 폭격해 보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세 가지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펌프 앤드 덤프입니다. 아까 통계를 보면 1개월 후 평균 마이너스 69%의 손실을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까? 상장 직후 48시간 동안은 이성적인 가치 평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탐욕만 남는 구간이군요. 네, 포모, 즉 나만 수익을 놓칠 수 없다는 대중의 광기가 가격을 억지로 밀어올리죠. 하지만 초기에 광기가 식고 나면 기존의 싼 가격에 매집했던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갑니다. 세력의 설거지가 시작되는 거네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고점에 몰려 1개월 후 마이너스 69%라는 평균적인 비극을 맞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인 김치 프리미엄 소멸도 정말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죠. 해외 거래소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한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시죠. 똑같은 핸드폰을 해외에서는 90만 원에 파는데 한국에서만 100만 원에 사는 꼴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네요. 상장 초기에는 10%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지만 1에서 2주만 지나면 해외에서 싼 코인을 사서 한국에 파는 차익 거래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글로벌 가격과 수렴하게 되겠군요. 네, 결국 한국 가격은 폭락해서 맞춰지죠. 나는 가만히 들고만 있었는데도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1에서 2주 내에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 확정 손실을 유발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뉴스로 팔아라. 매물 폭탄 출해 가능성입니다. 네, 이미 바닥에서 3주간 229% 급등했잖아요. 오늘 빗썸 상장이라는 뉴스를 끝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고래들의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걸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리스크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투자 성향별로 명확한 대안과 행동 지침을 제시해 주시죠. 정도만 단기 접근하십시오. 1에서 2주 단기 접근. 네, 그리고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내에서만 운영하시고요. 목표가에 도달하면 무조건 단계별 분할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초소형주라 호가창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무리한 투자는 자살행위라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오늘 상장 축제를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대안이 없나요? 보수적 투자자분들은 상장 당일의 포모 매수를 절대 자제하셔야 합니다. 당일 매수, 금지. 네, 펌프앤덤프의 광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 비로소 첫 조정 시점이 옵니다. 그게 가격으로 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분석팀은 그 시점의 가격을 0.045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결국 핀테크 연구소 분석팀이 매긴 최종 평점을 보면 이 모순이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0점입니다. 네, 종합평점 4점 0점이죠. 기술력과 모멘텀은 5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안정성 항목은 고작 1.5점에 불과하다는 팩트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극도로 높은 펌핑과 덤핑 위험 때문이죠. 안정성이 1.5점이라는 건 사실상 안전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엔진은 강력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이라는 엄청난 태풍 한가운데로 맨몸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네, 팔라 네트워크의 빗썸 상장은 강력한 AI 내러티브와 맞물려서 폭발적인 상승을 예고하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엄청나죠. 맞습니다. 소형주 특유의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과거 신규 상장 코인의 70% 하락 패턴이라는 리스크가 공전함을 시청자 여러분은 반드시 상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 영상을 마무리하며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넓은 시야를 제시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단기적인 가격 폭등에 눈이 멀어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1개월 뒤 이 코인의 가격이 통계대로 폭락한다면 그것은 이 프로젝트의 기술력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적 생태계가 만든 필연적인 착시일까요? 기술의 실패냐, 투기의 착시냐. 네, 진짜 투자의 기회는 그 착시가 거친 이후에 올지도 모릅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도발적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